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각 계파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비대위를 꾸렸는데요. 당을 살리고 세월호 전국을 풀 수 있을지 그 역할이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화합형 비대위가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던데요.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김광진 원내부대표는 저희와 인터뷰에서 의원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비대위원 맡으셨어요. 어쨌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 맡게 됐습니다. 예전에 또 비대위원장도 하셨죠. 예. 네, 비대위원장 2번 했죠. 2번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문희상 비대위원장 잘 하실까요? 지금 무난한 인사기는 한데 혁신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무난히 잘 하실 겁니다. 물론 혁신을 이끄느냐 이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당을 잘 추스리고 세월호 뽑던 국회 정상화 후에는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하면서 아무런 기구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 지역위원회, 시도당위원회, 또 중앙당의 당무회의 중앙위원회 등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무 경험이 많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내 기구부터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근데요, 지금 문희상 위원장의 비대위 인선도 어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인의 비대위 보면 박 의원님 포함해서 문재인 의원, 정세균 의원, 인재근 의원 그리고 당영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던데요. 이 구성은 잘 된 건가요? 글쎄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해서 중단 없는 혁신과 구당적 협력을 통해서 당을 좀 재건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상당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비대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중도파 초재선 배제한 게 문제다 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강경파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파 누가 있어요? 중도파는 저도 중도파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파벌을 또는 직능을 대표해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치 경험과 경륜을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 계층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예. 여러 계층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더 파악을 해서 잘 이루어질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계파, 파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오고 있는단 말이죠. 의원님께서는 왜 이런 계파 갈등 이야기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침소봉대되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친노가 다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약 5개월, 약 10개월 전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서 친노로 해서 밀고 있는 신계륜 의원과 제가 밀었던 박기춘 의원이 두 사람이 경선을 해서 누구나 의원들의 수가 친노가 많기 때문에 신계륜 의원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박기춘 의원이 당선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 국회 부의장만 하더라도 정세균계가 여성 의원들이 많이 밀기 때문에 이미경 의원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석현 현 부의장이 1차 투표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이 어떤 파벌 활동을 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물론 그렇게 언론에 부각되고 예. 또 이렇게 부각이 되면은 의원들 스스로가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개파 저 개파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의원들의 양식에 맡겨야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예. 그러한 파벌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박기춘 전 원내대표가 당선될 리 없고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뭐 개파 이야기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좋겠어요. 오늘 비대위 첫 회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비대위의 첫 번째 과제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어제 사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당헌 당규를 그 부칙에 개정을 해서 비대위원 6분을 선출했고 예. 또 거기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으로 호선해서 이제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개적인 제1차 회의를 하는데요. 첫 발언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좀 당내 화합을 해서 예.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중단 없는 혁신과 구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받고 그 제발 발목 잡는다. 이러한 야당이 되지 말고 좀 생산적 야당이 되자.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적 야당이 되다. 가령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지금 보면은 당내의 혁신과 우리끼리의 이념 논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야 이념 논쟁으로 발목을 잡고 모든 것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정당이 되자 하는 것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좀 국민들로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풀지가 또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유가족들 양해를 얻을 묘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이 묘수가 뭘까요? 지금 세월호 법이 가장 큰 법이고 이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세월호법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런 위기가 와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새누리당도 이상 더 공정화시킨다고 하면은 결코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유가족들도 조금씩 양보하는 그래서 세월호법이 제정되는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한 구체적 내용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양해를 구할 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문희상 위원장이요. 그래서 지금 기소권, 수사권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검 추천권을 양보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게 맨 먼저 저하고 박지원과 김무성이 만나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넘겨졌던 건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질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신다. 예. 근데 보관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나요? 예. 지금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2차 재협상을 마지노선으로 줬기 때문에 과연 이 2차 재협상 안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궁금하네요.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말씀으로는 바로 공개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만나지는 않겠다.
여보세요? 네네. 네. 저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김무성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은 동교동 김대중계에서 김무성 대표는 상도동 YS계에서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호영호재하며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하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박영선 오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월호 협상에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여야의 창구는 국회니까 원내대표가 해야죠. 박영선 원내대표는 언제 물러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글쎄요, 머지않아 이 법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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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특별법이 정해질 때까지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 것 글쎄요, 같고요.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 본인도 빨리 정리를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역시 너무 매정하게 그러한 것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곧 물러갈 거예요. 예. 자, 요것도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이죠.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돌연 사퇴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자세한 것도 얘기했다가 하도 요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잘하니까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대학 총장 때 있었던 비리 아닌가 이런 것으로 알려졌고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에 바로 사표가 제출됐고 수리되는 걸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도 계속해서 이런 인사 검증 문제에서 국민의 심려를 끼치는 것은 청와대 김기춘 인사위원장의 문제가 크다. 저는 이걸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